안녕하세요, 머왕입니다. 어느덧 2차 드래프트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FA 관련해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현재 2차 드래프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팀이 이번 서브리그의 진짜 승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이번 2차 드래프트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롯데 관련해서 돌아던 한 소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롯데가 2차 드래프트에서 포수를 노린다는 소문이었죠. 특히 그 중에서도 김태형과도 깊은 연이 있는 박세혁을 노린다는 소문이 정말 많이 퍼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박세혁 관련해서 롯데가 2차 드래프트에서 보수를 노릴 가능성이 있을지, 다른 알짜배기 보수는 없을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참고로 최근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2차 드래프트 지명 가능 명단이 있던데, 2차 드래프트는 당일 현장 공개가 원칙으로 해당 명단은 오피셜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박세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박세혁 선수는 두산에서 양의지 유출 이후 빈자리를 잘 메꿔줬던 보수로 김태형의 유산이라 불릴 만한 선수인데요. 다만 커리어가 그렇게 굵지도 못하고 오래가지도 못한 선수로 유강남 영입 당시 같이 FA로 나왔었는데 영입 후보로 두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보수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NC에 가서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며 당시 FA 보수들 중에서 유강남만큼의 먹튀급이죠. 사실 금액 때문에 유강남과 비비는 거지 성적으로는 유강남과 비비지도 못합니다. NC 이적 후 박세혁의 성적입니다. 블로킹을 평균 정도 해주던 선수였는데 NC 이적 후 패스 슬래시 9이 평균 0.1개 정도 많아졌고, 도루저지는 원래도 별로였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타격도 원래 OPS 0.7을 못 찍던 선수였는데 거기서 더 못해졌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도 작년까지는 딱 본인의 통산 평균만큼은 해줬는데 올해는 시즌 초반에 1할도 못 칠 정도로 공수 모두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폼 기준으로 연봉 대비 최악의 포수죠. 그리고 NC의 김영준이라는 99년생 대형 포수가 등장하며 FA 포수가 팀 내에서 입지조차 좁아져 있고, 그러면서 올해 1군에서 100타석도 소화를 못했는데요. 이렇게 비싼 연봉과 함께 입지도 좁아져 있다 보니 현재 2차 드래프트에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도는 거죠. 오늘 이야기할 선수들은 거의 100% 풀리는 선수들로 박세혁 역시 무난하게 풀릴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롯데가 데려올 만한 보수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0년생으로 이제 젊은 것도 아닌데 공격은 진짜 많이 양보해서 포수치곤 쓸만할 정도라지만 우리는 지금 백업 포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수비가 안되고 공격도 애매한 90년생 포수가 어째서 영입 후보로 거론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선수가 연봉이라도 적었으면 모르죠. 하지만 이 선수는 3년 전 46억짜리 계약을 맺은 중견급 FA죠. 한마디로 쓰기도 애매한 나이 많은 비싼 보수를 우리가 돈 주고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선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김태형 감독이 두산 시절 많이 썼던 포수니까 롯데에 데려와서 살려보겠다는 명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김태형 감독과 함께하던 시절 박세혁은 오피스 0.7 이상도 4년 연속 쳐주고 수비도 잘해주며 딱 한국 시리즈 계속 가던 시절의 박세혁이었거든요. 하지만 단지 지금의 박세혁은 생각 안하고 그때의 박세혁을 기대하고 2차 드래프트로 박세혁을 데려오는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세혁을 데려올 만큼 백업 포수가 급한 거라면 저는 차라리 다른 포수를 한 번 더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풀릴 확률이 높은 다른 포수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볼 선수는 박세혁과 함께 풀릴 거라야 가장 말이 많이 나온 포수죠. SSG의 김민식인데요. 우선 우승팀 포수 이력도 있고 백업 포수로 선수 생활을 길게 한 만큼 전체적인 수비 스탯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때 주전도 먹었을 만큼 타격도 그렇게까지 나쁜 편은 아니죠. 주전까지는 몰라도 정말 좋은 백업이다, 그런 느낌을 주며 길게 선수 생활을 한 선수인데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싼값이긴 하지만 FA까지 했죠. 2년 5억이라는 적은 금액의 FA라 폼도 통산 성적 정도만 해주면 나쁘지 않겠지만 문제는 최근 폼이지 않나 싶습니다. FA 체결 이후 2년 동안 45경기밖에 안 나왔고 심지어 올해는 1군 출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나마 타격은 최근 폼이 좋았던 게 2년 전으로 저게 뭐가 좋았던 거냐 할 수 있었지만 이 선수 치곤 괜찮았다 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작년부터 도루저지도 블로킹도 통산 성적보다 아래로 최근 폼 기준으로는 공수 모두 엉망입니다. 이렇듯이 사실 나이도 나이인데 어느 정도 해줄 거라는 기대치조차 안 나온다는 선수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 팀에서 나이 많은 백업급 포수가 계속 받고 있는데 굳이 쓸 이유가 없었겠죠. 아무리 올해 조영우, 이유래가 나왔다지만 1군을 한 번도 못 밟아봤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2군에서도 성적이 죽쓰고 있는 걸 보니 김민식이 풀릴 만한 이유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롯데는 어떠한가? 그나마 박세혁과 한 살 차이에 비슷한 수비 능력치를 갖고 있으며 박세혁과 달리 돈이 그렇게 많이 안 깨진다는 차별점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폼 별로인 89년생 포수를 돈 주면서까지 데려오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2차 드래프트 선수가 만족스러울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박세혁이든 김민식이든 서비스 타임도 얼마 안 남은 선수를
잘할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데려올 이유는 정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음 선수를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 생각되는데요.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선수는 두산의 장승현입니다. 장승현 선수는 수비에 강점이 있는 94년생 포수죠. 패스/9이 롯데 포수들 중에 가장 낮고 도루저지는 손성빈보다 높은 걸 보여줍니다. 손성빈의 올 시즌 폭투가 정말 많았던 걸 생각하면 수비로 치면 롯데에서 1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포수 리드 관련해서도 어린 선수들의 전남 포수를 주로 맡았을 만큼 투수에게 도움이 된다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비로만 따지면 롯데에게 정말 필요하며 왜 이 선수가 나오는지에 대한 생각까지 들죠. 문제는 아무런 타격입니다. 덩치에 비해 장타도 없고 삼진도 많으며 프로 수준이 맞나 싶을 정도의 타격으로 정보근과 자주 비교가 되던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정보근보단 잘 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못해서 수비형 포수라 불려왔지만 막상 수비도 처참한 정보근과 달리 수비가 된다는 게 이 선수의 강점이겠죠. 한마디로 정보근과 비교하면 나이만 빼고 정보근의 상위 호환 정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워낙 공수가 약하며 두산에 양의지가 돌아오고 김기현이 나타나면서 그로 인해 최근 2년 동안 1군에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백업용으로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다 보니 공격이 아닌 수비에 대한 기대치를 생각했을 때 진짜 대수비 전문 포수로 장승현 정도면 현재 롯데 포수진에서 경쟁력이 상당하다 볼 수 있죠. 특히 가장 기회를 많이 받았던 게 21년부터 23년으로 김태형 감독이 두산에 있던 시기와 맞물려 김태형 감독이 이 선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데려와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수비도 오늘 알아본 선수들 중 가장 낮고 나이도 94년생으로 가장 젊은 편에 속하여 한창 경기를 많이 뛸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다른 두 선수들과 다르게 올해 연봉이 4,800만원으로 돈 부담이 없다는 점도 강점이 되겠습니다. LG에서 두산으로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이적했으며 포텐을 터뜨려 현재 양의지의 백업 포수가 된 김기현 영입을 벤치마킹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포수를 데려올 거라면 장승현을 데려오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욱이 두산 시절 잘하던 포수니까 현재 품이 별로고 비싸도 데려오자고 하는 것보단 역시 두산 출신이며 수비라도 잘하는 장승현이 낫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만약 박세욱이 온다면 이는 분명 김태형 감독의 입김이 들어갔을 게 분명한지라 결과와 상관없이 그간 해왔던 김태형 감독의 지지를 철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일 낫다는 게 장승현이라는 점도 좀 그렇긴 하죠. 94년생이 젊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지금까지 보여왔던 툴들도 애매하기에 3장밖에 없는 드래프트 카드로 적합할까 생각이 듭니다. 나올만한 포수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카드지만 사실 장승현이 가장 괜찮은 카드 정도라면 굳이 2차 드래프트에서 포수를 뽑아야 할까라는 건데요. 일단 저는 더 이상 정보근에게 기회를 주는 건 절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많은 하입을 받은 박재엽은 내년에 상무행이 예정되어 있죠. 그렇게 저는 내년이야말로 진짜 손성빈을 키울 절호의 찬스라 생각합니다. 손성빈을 긁어볼 만큼 긁어봤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직 1군에서 400타석도 못 먹었고 수비 이닝도 1000이닝이 안됩니다. 그에 반해 3살 많은 정보근은 800타석 넘게 먹고 수비 이닝도 2000이닝 넘게 먹었죠. 그런 정보근도 그냥 봐왔으면서 어째서 400타석 1000이닝도 못 먹은 02년생 군필 포수는 긁어볼 만큼 긁어봤다며 2차 드래프트로 포수 이야기나 하면서 손성빈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손성빈의 도루저지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툴이기에 저는 손성빈을 좀 더 갈고 닦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내년에 손성빈을 믿어보면서 2차 드래프트에서 굳이 무리해서 포수를 영입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투수를 2차 드래프트 알짜배기 자원으로 잘 데려와야겠죠. 그래도 포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장승현을 추천하고 주전 유강남의 손성빈으로 스타트하다가 영 아닌 것 같으면 장성현으로 스위치하면서 쓰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일단 저는 투수로 가는 게 낫다 파이긴 합니다. 과연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롯데는 포수를 영입할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선수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 롯데 포수진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